어느 순간 마음이 유난히 무거워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 하루는 평소처럼 흘러갔는데 가슴 안쪽에 설명하기 어려운 밀도가 남아있는 상태다. 생각은 많지 않은데 가라앉아 있고 감정은 뚜렷하지 않은데 숨이 깊어지지 않는다. 무언가를 더 짊어진 것도 아닌데 이미 들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무게를 드러내는 순간이다. 이때 흔히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답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생각은 바빠진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질문들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압축된 상태로 가라앉는다. 부처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마음이 가장 가벼워지는 순간은 무엇인가를 더 얻었을 때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았을 때라고 말한다. 채워졌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던 힘이 풀어졌기 때문에 고요가 드러난다는 관점이다. 마음의 무게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일을 안고 있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는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지나간 말 한마디, 끝나지 않은 생각,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여겨온 기준, 설명되지 않은 감정의 잔여물들이 겹겹이 쌓이며 마음은 점점 단단해진다. 이 단단함이 무거움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종종 예상과 반대 방향에서 찾아온다.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설명하려던 것을 멈췄을 때, 정리하려던 생각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이해되지 않던 감정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기로 했을 때, 이때 마음은 갑작스럽게 넓어지고 숨이 자연스럽게 흐른다. 부처는 괴로움과 평온을 대립된 상태로 보지 않았다. 무거움과 가벼움 또한 서로 싸우는 개념이 아니다. 가벼움은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성질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 순간은 언제나 덜어냄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덜어낸다는 말조차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는 덜어낸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손이 풀린 것이다. 이 여정은 마음이 언제 가장 가벼워지는지를 묻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이렇게 바뀐다. 무엇을 더 해야 가벼워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더 붙잡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에 머무는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이 질문을 따라 마음의 무게가 만들어지는 지점부터 천천히 살펴보려 한다. 가벼움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미 그 자리에 있었음을 확인하는 길로 들어선다. 마음의 무게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예고 없이 내려앉는 것처럼 느껴질 뿐. 그 이전부터 아주 미세하게 쌓여온 결과에 가깝다. 하루의 끝에 남는 피로, 설명되지 않은 감정의 잔향, 정리되지 않은 생각의 결들이 서로 겹치며 마음은 서서히 밀도를 얻는다. 이 밀도가 어느 선을 넘는 순간 비로소 무거움이라는 이름으로 인식된다. 흔히 무게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일정이 많았기 때문이라거나 관계가 복잡했기 때문이라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이러한 조건들은 자극이 된다. 그러나 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마음은 가볍고 어떤 마음은 무겁다.
이 차이는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에서 비롯된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마음의 무게는 집착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집착이라고 하면 강렬한 욕망이나 극단적인 감정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훨씬 사소하고 조용한 붙잡음들이다. 반드시 이해되어야 한다는 생각. 정리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 지나간 장면을 반복해서 되짚는 습관 같은 것들이 그렇다. 생각 하나를 붙잡는 순간, 마음은 그 생각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부르고, 판단은 다시 판단을 낳는다. 이렇게 형성된 흐름은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일정한 긴장을 요구한다. 이 긴장이 풀리지 않고 유지될 때, 마음은 쉬지 못한 채 계속해서 힘을 쓰게 된다. 이 힘의 누적이 무게로 전환된다. 감정 또한 마찬가지다. 느껴진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해석하려 하거나 억누르려 할 때 감정은 머무르기 시작한다. 머무른 감정은 점차 굳어지고 굳어진 감정은 마음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기에 다른 흐름이 지나가기 어렵다다.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그 좁아짐이 답답함으로 느껴진다. 부처는 이 상태를 두고 붙잡음이 만든 무게라고 표현한다. 무거움은 외부에서 덧씌워진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움켜쥔 결과라는 의미다.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상태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 이미 쥐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일이다. 붙잡음의 특징은 스스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너무 익숙해서 의식되지 않고 너무 당연해서 질문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여겨온 기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옳다고 믿어온 감정의 방향.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자연의 일부처럼 자리 잡는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움이 바로 무게의 출발점이다. 가벼워지는 첫 번째 전환은 이 붙잡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일어난다. 내려놓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어떤 힘이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인식은 곧바로 해방을 가져오지 않지만 긴장을 느슨하게 만든다. 마음은 붙잡고 있을 때 항상 약간의 수축을 동반한다. 이 수축이 풀리는 방향은 언제나 동일하다. 더 붙잡는 쪽이 아니라 멈추어 바라보는 쪽이다. 무게는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다. 비추어 볼 때 성질이 드러나는 대상이다. 이 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하다. 마음이 무거운 순간, 그 무게를 만들어 낸 손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 힘을 알아차리는 순간, 가벼움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라도 무거움은 더 이상 절대적인 상태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미 변화의 문턱에 서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붙잡음이 어떻게 당연함이라는 얼굴을 쓰고 마음에 자리 잡는지, 그리고 그 당연함이 풀리는 순간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본다. 마음이 가장 무거워지는 순간은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반복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고, 어떤 감정을 안고 있으면서도 안고 있다는 감각이 희미할 때, 마음은 가장 단단한 형태로 굳어진다. 이 굳어짐은 대부분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는다.
당연함은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믿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확정해버린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선택하지 않는다. 자동으로 반응하고 익숙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이 흐름은 편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미세한 긴장을 동반한다. 선택하지 않았기에 멈출 수도 없기 때문이다. 부처는 이 상태를 무명이라 불렀다. 보지 못함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상태다. 마음이 특정한 생각과 감정에 익숙해질수록 그것을 하나의 성질처럼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붙잡음이 가장 깊이 자리 잡는 방식이다. 강하게 움켜쥐지 않아도, 놓지 않는 상태만으로도 무게는 충분히 유지된다. 예를 들어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반복될 때, 마음은 점차 그 불안을 기본값처럼 받아들인다. 이유를 찾으려다 지치면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머문다. 그러나 이유가 없다는 판단 역시 하나의 생각이며, 그 생각을 붙잡는 순간 불안은 고정된 자리를 얻는다. 이렇게 고정된 감정은 더 이상 지나가지 않고 마음의 배경처럼 깔린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는 생각, 명확해야 한다는 기준, 이해되지 않으면 불편하다는 감각은 처음에는 도움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기준이 질문 없이 유지될 때 마음은 쉼 없이 작동한다. 쉼 없는 작동은 결국 피로를 낳고, 피로는 무게로 변한다. 당연함의 가장 큰 특징은 저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애써 붙들 필요가 없기에 노력 없이 유지된다. 그래서 놓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무게를 덜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동안에도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이 붙잡음은 조용히 힘을 쓰고 있다.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두 번째 전환은 이 당연함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다. 큰 깨달음이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단 하나의 질문이면 충분하다. 정말로 그래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질문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미 자동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의 밀도는 아주 미세하게 달라진다. 여전히 생각은 존재하고 감정도 남아있지만 그것들이 절대적인 중심에 있지 않게 된다. 중심이 조금 옮겨진다. 그 이동이 바로 가벼움의 초기 징후다. 무게가 즉시 사라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게 된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다. 당연함을 깨뜨리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옳고 그름을 가릴 필요도 없다. 다만 자동으로 유지되던 흐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그 흐름과 동일시되지 않는다. 동일시가 풀리는 자리에서 공간이 생긴다. 이 공간은 비어있는 듯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여유가 생긴 상태다. 여유는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나타난다. 단지 계속 유지되던 긴장이 멈춘 결과다.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무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감한다. 가벼움이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머물러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큰 집착이나 강한 감정만이 아니다. 질문되지 않은 당연함이야말로 가장 오래, 가장 깊게 무게를 유지한다. 이 당연함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이전과 다른 상태로 이동해 있다. 다음에서 이 질문이 깊어질 때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 속도를 늦추고 그 느려짐 속에서 가벼움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지를 살펴본다. 마음의 무게는 종종 속도와 함께 움직인다. 생각이 빠를수록, 판단이 즉각적일수록, 감정이 곧바로 다음 반응을 요구할수록 마음은 쉴 틈을 잃는다. 이때의 무거움은 무엇인가를 많이 안고 있어서라기보다 멈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흐름이 계속 이어질 때 마음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앞으로만 나아간다. 속도는 처음에는 효율처럼 보인다. 빠르게 이해하고 빨리 결론에 도달하며 즉시 반응하는 능력은 삶을 원활하게 만드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속도가 질문 없이 지속될 때 마음은 점차 긴장 상태를 기본값으로 삼게 된다. 긴장은 눈에 띄지 않게 누적되고 어느 순간부터 숨이 얕아지고 생각은 더 예민해지며 감정은 쉽게 흔들린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전환은 멈춤이다. 멈춘다는 것은 행동을 중단하는 의미가 아니다. 생각의 흐름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잠시 보류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곧바로 해석하지 않으며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그 짧은 간격에서 마음은 이전과 전혀 다른 공간을 경험한다. 이 멈춤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 질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정말 지금 이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 감정은 곧바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의 속도는 미세하게 늦춰진다. 이 느려짐은 답답함이 아니라 처음으로 여유가 스며드는 신호다. 속도가 줄어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전에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지던 무게가 여러 결로 나뉘기 시작한다. 불안은 불안대로, 피로는 피로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분리되어 보인다. 분리된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한꺼번에 짓누르던 압력이 풀린다는 의미다. 마음은 동시에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을 때보다 하나의 흐름을 온전히 볼 수 있을 때 더 가볍다. 속도가 빠를 때는 모든 것이 겹쳐 보이지만 속도가 늦어지면 각각의 성질이 드러난다. 이 드러남은 부담을 줄인다. 무엇이 실제로 필요한 반응인지, 무엇이 자동으로 이어지던 습관인지가 구분되기 때문이다. 부처는 이 상태를 알아차림의 시작이라 말했다. 알아차림은 특별한 집중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멈춤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투명함이다. 이 투명함 속에서 마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반응을 필요 이상으로 이어왔는지를 본다. 그 인식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이전보다 적은 힘을 사용하게 된다. 속도가 줄어든 마음은 감정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보인다. 감정을 곧바로 밀어내거나 확대하거나 해석하지 않는다. 다만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허용한다. 이 허용은 방치가 아니라 관찰에 가깝다. 관찰은 감정을 고정시키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 지점에서 가벼움은 처음으로 분명하게 감지된다. 무언가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모든 것에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응의 수가 줄어들면 사용되는 에너지도 줄어든다. 마음은 적은 힘으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한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삶을 느리게 만드는 선택이 아니다.
불필요한 긴장을 덜어내는 선택이다. 꼭 필요한 움직임만 남기고 자동으로 이어지던 흐름을 잠시 멈추는 일이다.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무게를 덜어내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한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가벼움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신호다. 가벼움은 더 빠르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 멈출 수 있을 때 가까워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해한 순간 마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다. 다음에서는 이 멈춤이 깊어질 때 마음이 어떻게 불필요한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가벼움의 성질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살펴본다. 멈춤이 반복되면 마음은 이전과 다른 감각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떠오른 생각에 즉시 이름을 붙이지 않는 상태다.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맞다거나 틀리다거나 하는 판단이 잠시 뒤로 물러난 자리에서 마음은 뜻밖의 여백을 만난다. 판단은 마음을 정리해주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가장 빠르게 무겁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판단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은 즉시 긴장을 동반한다. 이 판단을 유지해야 하고 설명해야 하며 스스로 납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인 힘을 요구한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괴로움의 핵심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붙잡는 해석에 있다. 해석은 대부분 판단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건 괜찮고 저건 불편하며 이런 감정은 없어야 하고 저런 상태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분류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이 분류가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흐름을 잃고 고정된다. 판단이 줄어들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감정에 대한 태도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와도 즉시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된다. 반대로 좋은 감정이 생겨도 붙잡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감정은 머무르는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는 흐름이라는 성질을 다시 회복한다. 이 변화는 억지로 판단을 멈추려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판단이 얼마나 자동으로 발생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에 시작된다. 판단이 떠오르는 것을 막지 않아도 된다. 다만 판단이 떠오른 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반응일 뿐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인식이 자리 잡으면 마음은 한층 가벼워진다.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감각이 생긴다. 이 안정감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 판단을 내려놓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경험에서 비롯된다. 여백이 생긴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 하나의 감정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의 생각이 진실의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이 이해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설명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직접적인 고요에 가까워진다. 부처는 이 상태를 집착에서 한 발 물러난 자리라고 표현했다. 집착은 강하게 움켜쥐는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옳음에 대한 집착, 이해에 대한 집착, 안정에 대한 집착 역시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판단이 풀리는 순간 이러한 미세한 집착들도 함께 느슨해진다. 느슨해진 마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관리하려 들지 않는다. 관리하려는 태도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바탕으로 한다. 판단이 줄어들면 불안도 함께 약해진다.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생겨난다. 이때의 가벼움은 들뜬 상태가 아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만족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에 가깝다. 이 안도는 마음의 근육이 풀릴 때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 장에서 확인되는 가벼움은 여백에서 비롯된다. 판단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게 된 자리다. 그 여백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의 본래 성질, 즉 붙잡지 않아도 흐를 수 있는 능력을 다시 기억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여백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려던 마지막 층마저 내려놓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지점에서 가장 근원적인 가벼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본다. 여백이 생긴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다. 그러나 아직 가장 깊은 층의 무게가 남아있다. 이 무게는 생각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형성해 온 태도에서 비롯된다.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온 경계, 상처받지 않기 위한 대비, 흔들리지 않기 위해 굳혀온 자세가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키려는 마음은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 보호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지키는 일은 필요해 보이고 당연해 보인다. 그래서 이 태도는 질문 없이 유지된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지속적인 긴장을 요구한다는 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긴장은 익숙해질수록 감각에서 사라지지만 무게는 그대로 남는다.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이 상태를 미세한 집착의 마지막 층으로 본다. 대상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집착이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기준, 평온해야만 한다는 요구가 여기에 속한다. 이 요구들은 겉으로는 고요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요를 유지하기 위한 긴장을 끊임없이 발생시킨다. 이 단계에서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역설적이다. 더 이상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려 하지 않을 때다.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안정된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힘이 풀리면서 중심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지키려는 마음이 내려놓아질 때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안이 나타나도 그것을 즉시 막아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된다. 불안은 위협이 아니라 하나의 움직임으로 인식된다. 이 인식의 변화가 긴장을 풀어준다. 긴장이 풀릴 때 무게도 함께 풀린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은 받아들임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긍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어떤 상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태도에 가깝다. 평온하지 않은 순간도 허용되고 흔들리는 감각도 허용된다. 이 허용은 방심이 아니라 신뢰다. 마음이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신뢰다. 부처는 이러한 상태를 자연으로 돌아간 마음이라 표현했다. 자연은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는다. 변화에 맞서 싸우지 않고 흐름 속에서 형태를 바꾼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지키려는 태도가 느슨해질수록 마음은 더 유연해지고 더 가벼워진다. 이 가벼움은 이전의 여백과는 다른 성질을 지닌다. 여백이 판단의 부재에서 비롯된 공간이었다면 이 가벼움은 저항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저항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투명함이다. 무엇이 와도 지나갈 수 있는 상태, 붙잡지 않아도 머무를 수 있는 상태다. 이 단계에서 마음은 더 이상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 가벼워지려는 노력조차 내려놓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마음은 가장 가볍다.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요구가 사라진 자리에 자연스러운 안정이 자리 잡는다. 이 장에서 드러나는 가벼움은 깊고 조용하다. 드러내고 싶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확인하려 들지 않아도 분명하게 느껴진다. 이 가벼움은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 본래의 성질이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하나로 모이며 마음이 가장 가벼워지는 순간이 어떤 성질을 지니는지, 그리고 그 가벼움이 삶 속에서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모든 흐름이 이 지점으로 모인다. 붙잡음이 인식되고, 당연함이 질문되고,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이 풀리고, 지키려는 태도마저 느슨해진 뒤에 남는 상태. 이 상태에는 특별한 감정도 뚜렷한 생각도 없다. 그렇다고 공허하거나 텅 빈 느낌도 아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충만하지만 그 충만함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마음이 가장 가벼워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가 아니다. 이해했을 때도 아니고 깨달았다고 느꼈을 때도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졌을 때다. 더 붙잡을 것도 없고 더 내려놓을 것도 없으며 더 고쳐야 할 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이 상태는 특별한 경지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다뤄진다. 애써 수행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원래 마음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마음이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는다. 관리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음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때 마음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는다. 생각을 정리하려 했고, 감정을 통제하려 했으며, 상태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멈춘 자리에서 마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존재 그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 가벼움은 느낌으로 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 이전처럼 들뜨지도 않고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다. 마음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상태에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감정도 여전히 오르내린다. 그러나 그것들이 중심이 아니다. 중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중심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진 상태다. 그래서 흔들림이 와도 그것이 전체를 차지하지 못한다. 부처는 이 상태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애써 평온해지려 하지 않을 때 평온은 이미 와 있다고. 가벼워지려는 노력은 언제나 무게를 동반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마음은 본래의 가벼움을 방해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기력이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깊은 신뢰의 상태다. 마음이 스스로 흐를 수 있다는 신뢰,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다는 신뢰, 붙잡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신뢰다. 이 신뢰가 자리 잡을 때 마음은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에 머문다. 이 가벼움은 유지해야 할 상태가 아니다. 유지하려는 순간 다시 무게가 생긴다. 다만 기억되는 자리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남는다. 그래서 삶 속에서 다시 무거워질 때에도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이미 한 번 가벼움의 성질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장의 끝에서 남는 것은 하나의 조용한 이해다. 마음은 가벼워지기 위해 변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 다만 멈추고 덜 붙잡고 덜 개입했을 뿐이다.
그 결과로 가벼움은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마음은 어느 순간 가장 가벼워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끝까지 따라와야만 비로소 분명해진다. 마음은 새로운 상태에 도달했을 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 원래의 성질로 돌아왔을 때 가벼워진다. 무거움은 언제나 추가된 것이었다. 붙잡음이 더해졌고 속도가 빨라졌으며 판단이 겹쳤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힘이 쌓였다. 그 모든 것이 하나씩 느슨해질 때 마음은 더 이상 무거울 이유를 잃는다.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무거워질 필요가 사라진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아주 단순해진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 애씀 자체가 또 다른 무게가 되기 때문이다. 대신 멈추어 서서 속도를 늦추고 판단을 한 걸음 뒤로 물리며 지키려는 힘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된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가벼움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개입이 줄어든 결과다. 애써 고요해지려 하지 않을 때 고요는 이미 그 자리에 있다. 애써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을 때 괴로움은 스스로 흐를 길을 찾는다. 이해하려 들지 않아도 된다. 완전히 깨닫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기억하면 된다. 마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균형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 성질을 방해하지 않을 때 마음은 가장 가볍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말은 이것이다.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조용한 알림이다. 그 알림을 따라 멈추는 순간 마음은 이미 가벼워지는 길 위에 서 있다. 이 길은 멀지 않다. 언제나 바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다.